인카 슈페리어 사업단에서 팀장님들과 보험 계약과 보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는 슈페리어 사업단 IC 본부의 박신성 손해사정사 겸 성희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박신성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청약서 질문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청약서 질문도 이 차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차트나 병원 서류나 이런 히스토리를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뭐 건강제로 가도 되고, 이런 정도의 검사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안 되니까 건강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유병자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고지 의무 위반은 언더라이팅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질병에 걸리고 보험금 지급할 심사 담당자가 고지 내용을 보고 인과가 있냐 없냐를 보고 이제 면책하고 해지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상 담당자의 시선으로 고지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최대한 정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페리어 사업단 가족분들께. 그 보험사에서는 조금만 인과관계가 있거나 고지 위반 대상인 것 같으면 일단 계약 해지나 뭐 고지 위반이니까 보험금 면책을 한다는 안내문을 이제 발송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슈페리어 가족분들께 이제 뭐 계약 해지됐는데 부활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3년도 1월 달에 재가보험을 가입했는데, 재가보험 고지 사항에 이제 N년 이내에 뇌졸중 진단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보험 가입하고 8개월 만에 이제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재가보험에 지급되시게 됐는데, 이게 근접 청구권이다 보니까 조사가 나왔죠, 당연히. 근데 확인해 보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2, 3년 전부터 뇌졸중 진단 약으로 200일치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뇌졸중 약을 200일 정도 먹을 정도면 뇌졸중 진단인데 왜 고지를 안 했냐고 하면서 이제 계약 해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팀장님은 이제 잘못이 없는데 좀 안타깝게 된 이제 사례였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면 이제 팀장님들이 이제 뭐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해지됐기 때문에 뭐 저는 잘못이 없고 뭐 새로 가입하거나 고객과 다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려면 이제 뇌졸중 진단이 정말 됐는지, 어떤 검사로 진단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더라도 이제 초음파로 뇌졸중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경우는 이제 확정 진단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진단은 신경학적 증상도 있어야 되고, 이제 협착도 있어야 되고, 이제 몇 가지 진단 증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류나 이런 걸 보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음파로 진단을 하셨었고, 그런 내용을 기초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 협착이 있는지, 초음파 검사했는지, 확정 진단인지, 약을 왜 처방했는지, 이런저런 이제 소견과 판례에서 확정 진단이 아니면 보험 약관 고지 대상인 10대 질병 5년 이내 뭐 암, 뇌졸중 진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 팀장님께서 가입하신 그분은 제가 이제 판례랑 소견이랑 의견서를 가지고 보험사랑 의견을 나눴더니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활이 되시고 지금도 재가보험을 잘 받고 계십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보험사 심사자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확도죠.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뭐 정확하게 구분을 딱딱딱 해드릴 수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